안녕하세요. 진짜 나를 만나면 인생이 행복해진다. 라이프 힐러 방수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바로 미라클 모닝입니다. 네, 여기 부제를 보시면 당신의 하루를 바꾸는 기적. 하루 6분이면 충분하다. 미라클 모닝은 알겠는데 어떻게 하루에 6분이면 충분할까요? 네, 이 책에서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6분이요. 6가지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끝까지 한번 시청하시면 나도 이렇게 적용하면서 내 삶을 온전히 나의 것으로 성공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겠구나, 네, 생각하실 겁니다. 이 책의 추천자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부의 추월차선. 여러분 읽어보셨나요? 네, 저는 부 공부를 할 때 부의 추월차선을 읽고 아주 신선한 충격을 받았었는데, 그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지만 미라클 모닝은 내 삶을 바꿔놓았다. 지난 몇 년간 나는 스스로에게 나는 아침형 인간이 아니야 라고 말해왔고 대체로 그건 맞는 말이었다. 그런데 이 책을 읽기 시작한 뒤 과연 이 책을 통해 나의 강한 논리와 강한 동기를 깰 수 있을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정말 깨졌다. 이 책을 읽은 후 나는 정말 새벽 4시에 일어나 운동을 하러 가기 시작했다. 믿어지지 않겠지만 새벽 4시가 맞다. 그리고 나의 날들은 훨씬 더 생산적이고 나의 체격은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추천사를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저도 다시 한번 동기부여를 받았고요. 단순히 미라클 모닝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저희가 자기계발서 많이 읽다 보면은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내용들도 있잖아요. 그거 더하기 약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까. 이 성공이라는 게 정의하기 나름이잖아요. 나의 기준에 어떤 부와 목표가 성공인 분들도 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행복한 것도 성공일 수 있고 어제보다 좀 더 오늘이 나아진 게 성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다양한 각도에서 좀 볼 수 있었던 책입니다. 네, 이 책 저자 할 엘로드라는 분은요. 신체적 죽음과 경제적 죽음 이 두 가지를 맞이했었어요. 저는 도대체 무슨 소린가 했거든요. 그런데 20살에 대형 트럭하고 정면 충돌로 교통사고를 나면서 6분간 사망을 했습니다. 11군데 골절과 뇌 손상을 입었고요. 그리고 혼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친구나 가족들이 옆에서 계속 돌봐줬어요. 그리고 본인도 살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해서 재활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삶이 되게 귀하잖아요. 내가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딛고 일어나서 경제적으로 성공을 하기 시작하는데 영업사원 1등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분은요, 회사에서 정말 유망한 영업사원이기도 했고 코칭 사업으로 또 돈을 많이 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30년 미국의 대공황 이후 가장 최악의 불경기가 2008년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도미노처럼 차례대로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본인이 경제적으로 아주 바닥까지 찍고 나니까 내가 신체적 죽음이 있었을 때랑 경제적 죽음이 있었을 때 어떤 게 더 고통스러웠는가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0.1초도 생각하지 않고 경제적 죽음이 너무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대요. 왜냐하면 내가 아플 때는 주변에 친구들도 있고 가족들도 날 정성스럽게 돌봐줬지만 내가 정작 경제적으로 파산이 되고 나니까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더라는 거예요. 좀 많이 슬펐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그런데 어떻게 보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걸 겪었고요. 다시 이제 이 과정을 겪으면서 친구가 이야기를 해요. 그러지 말고 주저앉아만 있지 말고 그냥 아침에 한번 달리기 좀 해봐. 그랬는데 그때는 이게 귀에 들어오지 않았었다가 내가 너무 절박하고 간절하니까 그때 다시 달리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첫날 달리기 한 날이요.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기적의 날이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미라클 모닝 책에 다 내용이 들어가 있고 미라클 모닝을 통해서 이분은 현재 세계적인 동기부여 전문가예요. 무려 10만 명한테 영향을 주었고요. 이 책도 베스트셀러이고요. 또 가정적으로 남편,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6가지 과연 무엇이 핵심일까요? 그 6가지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침묵, 독서, 다짐, 상상, 일기,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각각 1분씩 하면 총 6분밖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침묵 속에서 삶의 목적을 찾는다. 독서는 세상의 모든 지식을 읽는다. 다짐은 큰 소리로 스스로에게 다짐한다. 상상은 눈으로 보는 듯 목표를 그린다. 아주 생생한 상상에 도움이 됩니다. 일기는 기록은 기억을 이긴다. 네, 그래서 감사일기 쓰는 거 굉장히 추천하고 있습니다. 운동은 몸과 마음의 균형을 맞춘다. 이분은 미라클 모닝을 통해서 내 평생 가장 평화롭고 의욕 넘치고 힘과 영감이 샘솟으며 감사하고 활기찬 하루를 벌써 다 경험했는데 이제 겨우 6시라니. 네, 여러분 6시를 하루에 2번 만나는 이 기분은요, 해보신 분들은 아십니다. 저도 이제 11개월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 동안 저는 삶이 아주 많이 윤택하고 풍요로워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침 시간에 방해받지 않는 온전한 나만의 시간이 있잖아요. 이때 원하는 거 마음껏 할 수 있어요. 이 책에서 말한 듯이 저도 무언가를 하고 났는데 아직도 7시라니. 이때 그 행복함, 진짜 하루를 내가 온전하게 오전에 집중해서 해야 되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고 나면 하루가 절대 분주하지 않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너무 중요해서 한번 제가 크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도 엄청난 수준의 건강, 부귀, 행복, 사랑과 성공을 이루고 유지할 가치와 사격과 능력이 있다. 이 진실을 품고 사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요. 부, 건강, 사랑, 행복, 이 많은 것들을 다 이룰 수 있고 충분한 가치도 있고 능력도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진짜 나 자신을 믿어주는 거 있잖아요. 이게 저는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나 자신을 믿어주는 거예요. 그거는 나를 사랑해야 되고 나를 믿어줘야 되고 나는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 한 사실은 그 어떤 좋은 동기부여 강사님이 말씀을 하셔도 자기계발서를 읽어도 내 이야기 아니야. 저 사람이니까 할 수 있어. 나 이런 거 못한 사람이야 하고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층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이걸로 뽑았습니다. 나 자신을 믿어주세요. 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슬픈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책에서는요. 인생에서 가장 슬픈 일은 그 마지막에 도달했을 때 후회하며 돌아보는 것이다. 그때 가서 당신이 더 많은 것을 하고 더 많은 것을 갖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알아봐야 소용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한번 오늘 진짜 마음을 먹으셨다면 자리를 박차고 한번 일어나 보세요. 그렇게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다음날 또 하면 되고요. 다음날 또 하면 되는데 그게 어제랑 달라진 오늘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를 평범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누구나 다 비범성이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그렇게 믿고 살고 있거든요. 어린아이도 어른도 노인도 마음속에 또 내 내면에 아주 거인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도 우리가 평범할 수밖에 없는 것들에 되게 많이 놓여 있어요. 4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룸 미러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과거의 얽매인 나입니다. 그러니까 거울 속에 나를 한계를 딱 짓는 거예요. 과거의 나를 지금의 나로 착각하고 과거의 한계에 근거해 지금 내가 가진 가능성을 제한한다. 이거 되게 무서운 거예요. 가능성을 제한하면 사실은 이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가능성이 있고 희망이 있어야 앞으로 달리는데 가능성 자체를 제한해버린다라고 하면 어제랑 똑같은 오늘을 사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하루에 5만 개 이상을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또 걱정도 하게 되죠. 걱정의 95%는 어제 했던 고민, 그 전날 했던 고민, 그 전전날 했던 고민이 계속 이어져서 했던 생각 또 하고 결론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룸 미러 증후군을 우리는 탈출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목표의식 결여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목표 자체가 없으니까 할 의욕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어제와 오늘과 같은 내일로
평범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목표는 꼭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거창한 게 아니더라도 내가 내 앞에서 한 발자국만 앞으로 내디딜 수 있는 목표도 좋습니다. 그래서 정해서 조금씩 성취하는 삶을 살다 보면 언젠가는 내가 원하는 삶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평범한 집단에 속해 있는 건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가 이런 연구 결과가 있다 그래요. 저희 평균, 제 친구들 또는 지인들, 내가 어울리는 사람들 평균 5명이 나다.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정말 막 긍정적이고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사실은 그 에너지도 저도 받고 긍정적인데 늘 불평불만하고 힘든 사람들하고 있다 보면 저도 어느 순간 미간이 이렇게 쪼그라들겠죠. 그리고 같이 불평불만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책에서도 성공, 건강, 행복뿐만 아니라 몸무게, 수입 등 거의 모든 것들이 닮아진다. 당신을 믿고 존경하며 목표 지점까지 삶을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 영향력 집단을 강화하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된다. 네, 저는 이거 그럼 어떻게 해요?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독서 모임입니다. 독서하시는 분들은요, 매일매일 성장하고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저도 독서 모임을 통해서 정말 많이 좋은 분들 만났고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도 좀 이런 집단에 가고 싶다 하면 독서 모임 강력 추천합니다. 마지막은 절박함의 부족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언젠가라는 말을 합니다. 언젠가라는 태도는요, 미루는 습관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이 후회로 이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언젠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이 우리가 변화하고 성장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내가 뭘 하고 나서 해야지? 아니요. 하면서, 행동하면서, 시행착오 겪으면서 가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미라클 모닝 책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라이프 일러 시청자님들께서 꼭 했으면 좋겠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요. 오늘 나의 목표를 적어보는 겁니다. 내가 미래에 꿈꾸는 그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는 거예요. 생각에 힘이 있고요. 말에도 힘이 있습니다. 글에도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걸로 그치지 마시고 꼭 한번 적어보세요. 네, 그게 어떤 모습이든지 내가 마음속에 소망하는 것을 꼭 생각하시면 아마 그 다음 스텝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더 가까이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실 겁니다. 진짜 나를 만나면 인생이 너무 행복해집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진짜 나를 만나시길 강력히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